그 배운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 생각하라 고로 존재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 이제 오픈 안 하고 비공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못 보셨을 거예요. 아니, 안 봤겠죠. 안 봤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야. 동물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호모사피엔스.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동물인 거야. 그러니까 구분을 하자면 뭐 털없는 동물 사람이 아니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인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에서 제가 이야기한 이제 마지막까지 이야기한 주제가 뭐였냐면 실패에 대한 경험을 기록해라였어요. 실패에 대한 경험을 기록해라. 근데 그 단계까지 올 때까지 많은 변화가 있어 왔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실패에 대한 경험을 기록해라. 근데 실제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 알 거예요. 왜 못하고 있는지 알죠? 저한테 실패의 경험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딴짓하고 있고, 그리고 왔을 때 잘한 것만 이야기하고 싶은데 잘한 게 없잖아. 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없고. 근데 이제 거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불안하면서 신기한 게 있어요. 만약에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진척이 전혀 안 보여. 전혀 안 보이는데 그걸 계속 배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배움인 거야. 언제 손을 놓을지 모르는 배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자기가 발전하는 즐거움이 있을 때 배우는 게 더 즐거워지는 거거든. 발전된 게 드러났을 때. 예. 그래서 즐거워져요. 아니면 이제 그 데드라인 효과라고 그러죠. 공부하기 직전, 시험 보기 직전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때는 이제 공포 때문에 하는 거죠.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공포. 그러니까 사람 움직이는 건 크게 두 가지 틀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 즐거움. 그리고 또 하나는 공포. 공포는 짧을 때가 먹히는 거고 즐거운 희망은 멀 때 먹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보인다 그러면은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 그러면 결론은 저를 만나러 올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와서 제가 올 때마다 사업 설명을 새로 해주고 올 때마다 데모를 새로 해주고 소용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시인을 한단 말이에요. 데모 할 줄 모른다, 사업 설명할 줄 모른다. 그럼 멘탈 깨기 가야지 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팅을 할 때 보면 영상 올리는 게 주로 대부분 다 상담하는 것들이지만 제품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품 얘기랑 같이 다 믹스가 돼요. 근데 제품 얘기가 이제 거의 놀면서 하기 때문에 녹화를 안 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누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품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왜냐면은 그 멘탈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그 얘기 하다 보면 제품 얘기를 할 틈이 없어. 지난번에는 제품에 관련된 그걸 프린트를 해서 줬어요. 근데 다 놓고 갔어요. 마지막에 시간 급해서 후다닥 가더라고. 근데 일부러 놓고 간 게 아니라 후다닥 가느라고. 근데 후다닥 가면서 놓고 갔다는 얘기는요. 원래 평소에 7렐레 8렐레 흘리고 다니잖아요. 칠렐레 팔렐레도 어느 정도 위장일 수도 있는데. 위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대해서는 욕심이 있다고. 내가 주는 자료를 다 챙기려고 해요. 근데 그 챙긴 걸 가지고 본인이 다시 복기를 한다거나 누군가한테 다시 알려주는 행위는 없이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쌓아놓으면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눈이 내릴 때는 참 이쁜데 내린 다음에 하얀 쓰레기잖아요. 처치곤란. 네, 처치곤란. 그렇게 돼버려요. 시간 지나간 자료는. 가령 프로모션이 뜨게 되면 프로모션에 관련된 자료를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빨리 프린트를 해서 카톡으로 해가지고 알려주고 프린트해서 또 밑에서 다 준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이 그 시간이 지나가면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정보가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했던 소리가 우리끼리만의 비밀로 해야 된다. 우리 그룹만의 비밀. 이걸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냐면 어차피 정보는 흘러야지 그게 정보인 거지. 모아놓으면 정보가 안 돼. 고여놓으면 정보가 안 돼.
오픈해야 된다 계속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도 그냥 오픈시키는 거거든요. 그 전에 또 하나의 유튜브도 제 건 그냥 뭐 오픈시키는 게 그래서 오픈시키는 거예요. 딴 사람 거는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내 건 안 그래도 되니까. 근데 오픈시켜서 뭐를 하는 거냐고요, 제가. 제 파트너분들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누나가 왔을 때 제가 이제 멘탈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메이라는 게 휴먼 네트워크라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거기에 제품이 더해지는 거야. 제품이 그냥 얹어지는 거예요. 친해. 너무 친해. 너무 친한데 내가 치약이 너무 좋아. 그러면 안 나눠주겠냐고요. 알려줘. 근데 그걸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요. 친한 사람이 치약을 이거 좋다? 너도 써볼래? 라고 할 때 그래? 써볼까? 라는 사람이 있죠. 아니야, 난 더 좋은 거 쓰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걔 중에는 어떻게 생각하죠? 너 나랑 친해진 게 이거 팔려고 그랬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너 나랑 친해진 게 이거 팔려고 그랬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정상적인 사고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뭔가 피해의식이 갖고 있죠. 그래서 내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음, 그런 정도의 성격을 갖고 그런 정도 당신을 대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 사람하고 친분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 네. 왜냐면 나중에 가서라도 음. 그 친분이 덕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아예 그 전에 아예 그 사람 상종하지 마. 그럼 그 사람은 딱 필요에 의해서만 사람을 만나는 사람인 거야.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줬을 때 이거 치약 좋더라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친구니까 너 써줄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 그거 좋은 거 맞아? 나도 써볼까? 이런 순수한 마음이나 그것도 좋구나. 근데 내가 쓰는 거 이것도 좋아. 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거나 이 두 경우는 굉장히 베스트죠. 친구니까 써줄게. 내가 적선받는 기분이 들고 걔는 다음부터 다른 얘기를 알려주려고 해도요. 저번에 그거 사줬잖아.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친해져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내가 그거 괜찮은 거를 써볼까? 라고 하게 되는 그 요인들이요. 결론은 제가 얘기했던 RRTM에서 나를 파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냐예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이거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건 다 멘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걱정되는 게 그거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다른 얘기로 탁 가. 근데 가는 이유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는 거를 끌어오느라고 내가 화를 내게 돼요. 언성이 올라간다고. 언성이 올라가서 막 욕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 이 톤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은 분명히 좋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또 바로 끌어내리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멘탈을 계속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바뀌니까 제품 공분이 뭐니까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본다라는 것도요. 제가 책을 지정해서 이걸 함께 봅시다라고 했던 적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계속 카달로그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그 책들이 대부분 다 말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그게 주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독서를 잘 안 하죠. 독서할 틈이 없는 거야. 아까 블로그 얘기했던 것처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틈이 없는 거야. 집에 갔을 때 찍찍이 하는 것 마냥 그게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간을 다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틈이 없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저거 다 쓰고 나면 정작 내가 정말로 중요한 곳에 에너지를 쓸 수가 없게 돼요.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거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다 미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안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눈앞에 있는 것들, 하던 습관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집에 나오기 전에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씻고서 손을 만나려고 내가 오려고 할 때 집사람 빨래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씻어야 되고 출근해야 되는데 집을 또 청소를 해야 돼. 쓸고 닦고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걸 하려고 얘기를 하길래 나도 내가 갔다 와서 일단 내가 청소기 돌리고 에로시를 다 닦을게. 그러면 하나를 줄였잖아. 그러면 그 사람 시간 할당량에서 한 가지가 이제 여유가 생긴 거잖아. 이거를 이것만이라도 내가 그냥 청소를 매일 해줄까 그러면 집에 와서? 그러니까 이제 역할 분담이라고 그러죠.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게으르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게으르기 때문에 안 어지른다라는 게 뭐냐면 청소하는데 시간 쏟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청소하고 지나가다 청소하고 이런 거죠. 난 게으르면서 어질러. 저는 어지른 꼴을 못 봐서 안 어질러요. 치우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그걸 어질러 왜? 난 치우는 것도 싫고 그래가지고 어질러 놓고 안 치워. 나쁘네. 잘못했네.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이제. 내가 그래서 매일같이 청소를 해주는 걸로 해야 되겠어. 퇴근하고 와서.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은데 안 어지르면 돼요. 난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예 청소를 할래.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저는 그래서 안 어지르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기 아시게 줄 잡잖아요. 난 그렇게는 안. 어차피 난 어지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역할 분담하는 거 서로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밥해라, 나는 잔다, 뭐 이러는 시대는 아니잖아. 그러면 퇴근하고 와서 네. 어차피 씻기 전에 홀딱 벗고 있으니까 홀딱 벗은 상태에서. 왜 벗고 살아? 내추럴로. 덜렁덜렁 보기 흉해. 내 거 내가 보는데 뭐.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어떡하려고. 누가 봐? 강아지 뿌리 더 봐? 집에 혼자서? 그럼 퇴근하고 와가지고 그냥 혼자. 강아지 눈 베려. 걔는 하도 봐서 괜찮아. 이제 습관 났어. 그래서 와서 퇴근하자마자 씻기 전에 그냥 청소 한번 싹 돌리고 에러시로 방 전체 다 한번 닦고 그래봐야 그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끝나. 하은이가 요번에 고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이제 2주도 안 남았어요. 입학이. 근데 걔 하는 짓을 보니까 내 딸이라서 이쁜 게 아니라 하는 짓이 이뻐요. 스케줄을 정해놓고요. 미리미리 공부를 다 때리고 있어요. 혼자. 학원 다니기 싫대. 제일 베스트지. 학원 다니기 왜 싫은지 알아요? 잠자시간 뺏긴다고. 학원 가고 오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다 해요. 그런데 걔 자는 시간을 보니까 평균 14시간을 자요. 12시간, 14시간. 하루에. 방학이잖아. 내가 걱정돼. 계약하면 이제 어떡하려고 그러지? 12시간, 14시간을 자요. 근데 공부할 걸 다 하고 있어요. 걔한테 최우 선수님은요, 아빠 방학이잖아, 자야지. 이거예요. 잠을 충분히 자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요, 나머지 시간을 쪼개놓는 거야. 지가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 시간에 최우선을 다 해놓고 그러고 남아야지 놀아요. 제가 하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빠 오늘 나 이거 먼저 끝내야 돼. 지가 정해놓은 구간이 있는 거야. 이걸 끝내지 않고는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도 소용이 없어요. 제일 베스트네. 네. 근데 나머지 시간은 자야 되는 거니까. 걔한테 최 1순위는 자는 거야. 편하게 자려고, 속 편하게 자려고 할 거를 완벽히 해놓는 거야. 그리고 할 거를 완벽히 안 하면 안 놀아. 배워야 되네. 배워야 되죠. 기본 원리만 가르쳐 놓긴 했지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비즈니스도 똑같잖아요.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우리 생활도 똑같아요. 해야 할 것을 먼저 해야 돼. 이게 우선순위가 안 잡히면 계속 밀려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침대에 누워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누워있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야, 확실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 100% 누워 있는 거야. 몸은 누워 있는데 머리는요. 아 그러니까 100% 누워 있는 거라고. 머리는 청소했잖아. 뭐 머리 청소? 머리로는 청소했잖아. 누워가지고 청소해야 되는데 그랬잖아요. 아니 머리 청소. 아, 머리 청소. 머리만 복잡해져요. 응.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아메이도 똑같아요. 아메이 해야 되는데 그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무엇인지가 알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들을 해놓고 하면 나는 나대로 편하기도 하지만 아 내가 오늘 이만큼을 했다. 그리고 그거가 누적이 되면 결과가 나오는데 바닥 쓸어가면서 바닥 찍찍이 끌고 가면서 아 아메이를 해야 되는데 누가 전화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되는데 오늘 블로그 써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머리만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지금 요즘에 안 보이는 모 분한테 내가 그 전에 작년 중반 초반부터 안 보였죠 그분이. 작년 초반 미리 그랬어요. 그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아메이는 머리라면 어렵습니다. 머리라면 어려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속 그랬어요. 고민만 하지 말라고. 할 것만 하라고 계속 그랬거든 그분한테도. 근데 그분도 계속 고민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되면 좋겠다. 보여요? 힘들어하는 게.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예상했던 결과가 벌어지는 거야. 그분 다시 끌어내려면 엄청 힘들어요. 머리만 커져서. 네. 아는 건 없고 행동은 안 했고. 그러고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아메 했고. 네. 머릿속에서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박 변호사님이 얘기한 한심이 10개가 모이면 열심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꼬로 한심이. 그래서 이제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어차피 그 어, 집사람한테 보내줄 거 아니야. 당연하죠. 여보, 내가 매일같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청소를 할게. 그것도 돌리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타이밍에 사랑한다고. 들리나 본데? 어디 뭐 달아놓은 거 아니야? 뭐 달아놓은 거 아니야? 야 이은아 여기다 뭐 달아놓은 거 같은데? 저 내 핸드폰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아, 사장님 핸드폰이에요? 난 내 거에서 사랑해? 야 이러면은 뭐 여기 뭐 원래 내 것도 사랑해 여- 하는데 내 거 지금 여기 무슨 어디 중계기 돼 있는 거 아니야 혹시? 팩카메라 아니 이거 라이브 아니에요. 멀리 카메라 아니 팩카메라 어디 설치해 있는 거 같아. 라이브 아니에요. 매일같이 내가 퇴근하고 가가지고 청소기 돌려줄게. 그리고 에러시 다 닦고 어차피 지금 내가 먹은 거는 설거지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외에 빨래를 한번 배워볼게 내가. 빨래. 그것도 한번 해보자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왜 청소가 안 돼 있냐, 막 밥 언제 주냐, 뭐 이렇게 말하느니 그건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함께 하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함께 하고 도와주는 거랑 하라고 말하는 거랑 완전 다르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지금 거기까지 끌고 온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제?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함께 하실 건지. 열심히 스폰서를 씹어야지 지금부터. 저를 씹어요? 껌 드릴까? 어차피 자료 준 거하고 네. 뭐하고 놓고 하면서 열심히 이무종을 씹자고 여보. 어떤 방법으로? 응? 구체적으로 씹어야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공부해 나가자고 거기서. 그 첫 번째로 제가 하자고 한 것부터 해보세요. 그럼 그 제가 보내드린 카톡에 답 정확히 쓰셨더구만. 그 유포시키지 마. 그 초상권 걸어놓을 거야 내가 아주. 아니 그거 뭐 여기 뭐 다음에 하지, 잘할 수 있을 때 하지, 좀 있으면 하지. 60이네. 60이 1년 남았죠. 응. 또 있네 다. 1년 남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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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아니 근데 거기다 다 내가 포함하고 있는 거야. 뭐가요? 거기에 내가 다 포함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노인네라고. 왜 노인네야? 인생은 60부터 라는데 청춘이라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말뿐이야 그거는. 저희가 안 지가 벌써 몇 년이죠? 어? 저희가 안 게 몇 년이죠? 얘기하지 처음 마. 안 거부터 하면. 얘기하지 마. 05년인가? 당신이란다. 05년부터였죠. 처음 알은 게. 그때 거래처. 그렇지. 그때 내가 아니 06년 06년. 5년 6년 그때야. 네, 응. 06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15, 16년 된 거야. 16년. 아우 징그러워. 아우 징그러워. 그때는 파릇파릇 하셨네요. 20대 때 나 40대 때. 나 20대는 아니었어요 그때도. 30은 됐었어. 30 하나 둘. 아무튼 난 40대였어. 근데 벌써 60대네. 가까워. 아니야. 미안. 거기 60이 내가 아니다. 56, 7이네. 정확한 57이야. 왜 또 나이를 깎아요? 63에서 네. 2001년에서 63을 빼봐. 아 그러니까 나이를 또 왜 깎으려고 그러냐고. 그 67이니까. 왜 이렇게 바라고 하세요. 그냥 인정해 그냥. 인정. 근데 몸도 네. 나이만 먹어가는 게 아니라 몸도 나이가 먹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 이제. 그러겠죠. 체력 관리도 해야 되지만 네. 재정 관리를 해야지.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때 얼굴 폭사삭은 얼굴과 지금 얼굴이 똑같다. 그럼 나는 노화가 멈춘 거야? 아니 몸은 모르겠는데 얼굴은 똑같아요. 얼굴은 내 몸 아닌가? 솔직히 얼굴은 칙칙했어 그때가. 그럴 수밖에 없지. 맨날 스트레스 받았지. 응? 근데 요즘 그래도 스트레스는 없잖아. 이제 스트레스 받으셔야 돼요. 아니 스트레스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걱정되잖아. 그건 걱정이고 스트레스는 아니잖아. 그쵸. 응. 당면한 스트레스랑은 다르죠 일할 때. 근데 그게 걱정이라는 게 이제 당면한 걸 해결하지 않다 보면 그게 누적이 돼서 어차피 다가올 미래거든 그 걱정이라는 건. 네. 근데 미래는 분명히 오거든. 그쵸. 응. 어느 순간 와요. 내가 어느 순간 60 다 돼가 있듯이. 어느 순간 50이 다 돼가 있듯이. 아니야. 제가 50대는 아직 멀었어요 저는. 어느덧 50대 다가오잖아. 어차피 그치 다가올 거죠. 중반은 갔잖아. 그러니까 저랑 벌써 10년 이상 차이 나시니까 그렇게 자꾸 끌어다 붙이지 마세요. 11년 위가 내가 60을 바라보는 거야. 11년 아래 50을 바라보는 거하고 거의 완전 같은 거 아니야? 다르지. 우리는 같은 나이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60일 때는 50대. 그러니까 절대로 같은 나이 때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만 깎을까. 그건 같은, 내가 소문서 뭐야 이제 계속 눈에 얘기 들어왔고 어차피 이거를 집사람한테 오픈시킬 건데, 네. 집사람이 항상 궁금해하는 거, 스폰서하고 만나가지고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여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장님하고 제가 녹화를 안 해서 계속 궁금해했는데 솔직히 궁금해하는 게 낫긴 해. 그래도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는 심각하게 얘기하는 부분을 지금 이은하를 까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는 결국은 박상규를 까는 얘기였거든. 맞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 계속 그래왔는데 나는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냥 외면했지. 거부는 아니야. 거부는 아니고 외면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외면을 했었는데 그 외면을 갖다가 이제 그 한 바퀴만 돌면은 이제 대면이거든. 정답입니다. 외면과 대면이 진짜 한 바퀴 돌면 돼. 그 대면을 해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도 이제 대면을 되고 스폰서하고도 대면을 하고 진정한 대면을 하자고.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잘못하고 있는 블로그 얘기요.
아, 그거 문제는 그거는 따로 얘기를 좀 음. 해주세요. 그거는 진짜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아, 그거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음. 실질적으로 내가 까놓고 얘기하면은 내가 뭐 유튜브를 할 줄 알아. 내가 이 스마트폰을 만질 줄 모르니까 그런 거는 이은하가 더 잘하잖아. 그러니까 이은하한테 이거 까놓고 얘기하면 내가 진짜 뭐가 뭐 나무라는 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니, 핸드폰 쉬워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거를 잘하고 있는 스폰서가 그거에 대해서는 까고, 어? 울어. 울려. 내가 까면 울어. 남의 여자를 내가 왜 울려? 아, 울려. 남의 남자 울려도 되는데 안 그래요? 남의 여자 울리면 안 되지? 남의 여자라는 게 뭐. 박상규 사장님의 여자를 내가 울리면 안 되잖아. 바꾸만 하면 괜찮아. 바트면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진짜 바꾸만 하면. 진짜 바트. 일이나 울려 그럼? 제가 아는 것 같아. 본인이 아는데. 뭔 얘기하는지 항상 궁금해 하더라고. 가서 여보 무정이하고 무슨 얘기해? 별다른 얘기하고 하는 거 없어. 우리 그냥 얘기해. 살아가는 얘기하고. 우리 둘의 대화가 음. 평소에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대화보다는 그냥 주고받는 대화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녹화를 거의 안 했고 그러니까는 더 궁금했는데 오늘도 그 궁금해라고 이게 지금 녹화는 하긴 하지만 오픈할까 말까 오픈할까 말까 궁금하라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보고 싶은 건 아미 사업의 키는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고 이은하가 쥐고 있어. 지금 음. 근데 조력자 동반자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운드리가 이제 넓어질수록 내가 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뭘 해줄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은 움직이고 주가 돼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은하거든. 수요일날 기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게 그분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박상현 사님한테 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거 내가 무슨 하은이냐? 하은이 눈치 되게 빠르거든요, 걔. 아우 진짜 이 나쁜 년. 조금 컸다고 나를 안 끌어안아줘. 맨날 삐진다고 때문에. 너무 아빠가 반갑다 안 와도 그럼 머리를 디디밀어 머리를.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팔을 벌려서 그래. 걔가 아니야. 그런 거 봐서 그래. 아니야. 자기도- 머리를 디디밀어. 야야나 비켜 냄새나 머리 냄새나. 지금 이게 이분이 아팠는데 연락이 그렇게 안 되시더니 연락이 먼저 오셨다.